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생활 안전 뒷부분을 좀 하고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수사 일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남은 회차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강의 시간을 늘려가도록 하겠고 지금 강의 계획은 생활 안전, 수사, 경비교통, 정보, 내지는 외사, 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학에서 실무 과목을 많이 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는 경찰학 수준에서 요약 정도, 그 정도 하도록 하겠고 이미 경찰학의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경찰행정법, 그리고 경찰행정학 분야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 부분은 좀 편한 마음으로 대략적인 개관,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아갈 진도는 범죄 활동의 중요성, 지역사회 경찰.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뭘까요? 지역사회. 흔히 영어로는 커뮤니티 폴리싱이라고도 해요. 우리 자치경찰과 맞물려서 지역사회 주민이 요구하는 치안 활동은 어떤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차원의 지역사회에 포커스를 둔 그런 경찰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범경찰활동은 이제 생활경찰활동이겠죠. 방범경찰활동의 어떤 법률적인 토대. 이번 시간은 이 두 개 정도 정리하시면 지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보겠습니다. 여기 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 320페이지 정도 될 것 같네요. 아, 범죄 예방 경찰 활동의 신경향에서 되어 있는데 신경향이라고 그러는데 좀 오래되긴 했어요. 커뮤니티 폴리싱의 개념은. 예, 커뮤니티 폴리싱 뭐냐? 커뮤니티 크라임 프리벤션 액티비티 이렇게 돼 있어요. 주체가 지역사회 주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가면 그런 얘기하죠. 운동 많이 하시고 뭐 짠 거 이런 거 먹지 마시고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 체질을 강화하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지역사회 자체 시민들의 범죄 예방 능력을 강화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범인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합리적으로 판단해요.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쟤보다는 내가 힘이 세다. 내가 쟤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쟤를 때리거나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위가 있을 때 하거든요. 그런데 안 들킬 수 있다. 높아하겠죠. 그런데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능력이 강화가 된다라고 그러면 피해자를 고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우리 세프티드 얘기도 하지만 물리적 환경을 좀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범죄 예방 활동을 어, 활발히 하자. 이게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겠지만 이웃 주민 활동 서로 감시를 좀 해주는 거예요. 동네 이상한 사람이 오면 카톡으로 알려준다지 CCTV를 통해서 보고 알려준다지 이런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자기가 가는 거예요. 돌아다녀 보는 거죠. 굳이 순찰한다는 개념은 그렇고 운동하면서 아니면 놀이터에서 놀면서 마트 가면서 서로 좀 봐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 설계. 아까 환경 설계 계속 나오는데요. 세프티드인 거죠. 세프티드. 크라임 프리벤션인데 뭘 통해서요?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에요. 예. 우리 새 아파트 같은 데 짓는 거 보시면 어떻죠? 동네 가운데 아파트 단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놀이터가 좀 있어요. 가운데 뭐가 있죠?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CCTV가 있고 주민들이 좀 한적한 곳마다 뭐예요? 가로등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지 아파트에는 사실은 범죄자들이 침입하기 어렵죠. 예. 이게 환경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으니까 경비원들이.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한 범죄 활동 이렇게 지역사회 친화적인 범죄 활동을 예방적인 범죄 활동을 좀 하자. 이게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랑 조금은 뭐 알 수 있는데, 어, 이런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사설 경비업체가 또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예. 법인이 주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얻으면 범죄 예방 활동 가능한 거죠. 예. 일반 경비원, 특수경비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뭐 백화점이나 대규모 행사할 때 보면 사설 경비원들 경우에서 쓰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만 18세 미만이 기본 요건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인 사람은 안 돼요. 당연히 금치산 산정치산도 안 되겠죠. 예.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 시설, 호송 경비, 신변보, 연예인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예. 기계 경비, 어, 특수 경비 이런 거 맡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국가에만 맡기지 않겠다. 예.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사설 법인이 담당하겠다. 교재에 좀 나오는데 지역경찰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1페이지에 보시면 그 경찰 조직 중에 치안센터에 대한 게 많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기출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은 실무에 가시면 이 뭐 간서의 시스템이랄지 하고 말단 치안센터랄지 이런 것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는 거의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치안센터라는 개념 321페이지 한번 봅시다.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그 설치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 중간쯤에 나와 있어요. 예, 24시간 운영이 기본이고 검문 소형, 주요 간선도로, 뭐 IC, 큰 다리 근처 보시면 검문 소형 치안센터 있어요. 큰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문을 할 수 있는 주요 포스트겠죠. 그 다음에 출장 소형 치안센터 있어요. 우리 공원, 유원지 가면 여기 경찰 파출소 같기도 하고 그냥 무슨 초소 같기도 하고 하지만 출장 소형 치안센터 있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보시면 직주 일체형 치안센터 있어요. 이건 일본의 주재소와 유사한 건데 배우자와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경찰관이 순찰을 나가면 배우자가 같이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거의 해결 그리고 뭐 일종의 수당이 지급되는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도 있다. 그리고 322페이지 가로 2번에 보시면 근무 있어요. 일선에 가시면 경찰관들 뭐 정복 입고 제복 입고 근무복 입고 근무하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번에 보시면 지역 경찰 관서장 1근이에요. 서장 1근이신데 거의 퇴근 안 합니다. 제가 알기는 주변에서 오피스텔 얻어가지고 뭐 24시간 거의 관내에 상주하고 있으시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관리팀이 있어요. 치안센터나 치안센터 뭐 지구대 정도 가시면 주로 서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1근 그리고 순찰 요원들은 주야 비비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사교대 하고 있는 거죠. 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23페이지에 가시면 경찰의 어떤 근무가 네모 박스로 돼 있어요. 행정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본서에서 문서 접수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111 상황실 가시면 24시간 모니터 보면서 상황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 사건에 대해서 24시간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순찰 근무. 그 순찰 근무에 대해서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데 뒤편에 가시면 이 순찰이 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설명하기로 하고 대략적으로 보신다면 뭐 사이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순찰차 주로 보셨을 거고 요즘 도보 순찰, 자전거 순찰도 같이 합니다. 도보 순찰과 자전거 순찰을 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주민 친화적인 접점을 많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또 경찰에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경계 근무, 대기 근무 가시면 뭐 가포비상, 의료비상 뭐 이런 데 뭐 주로 명절, 휴가철, 선거 기간, 중요 행사 기간 이럴 때는 대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근무들이 있고요.
324페이지 가로 5번 네모 박스에 보시면은 112 신고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112 센터 뭐 견학도 가보셨을 거고 TV 같은 데도 많이 나오니까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 신고 유형 중에 코드 1, 2, 3 있습니다. 코드 1 최우선 출동이에요. 인명, 신체, 재산 보호, 신속한 범인 검거. 그리고 코드 2는 뭐예요? 코드 1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출동을 해야 되는 사건. 그래서 코드 1 개념이 코드 1 하는데 또 1이 뭔가 이렇게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경찰 간부로 근무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순찰의 종류 보겠습니다. 순찰의 종류. 순찰은 기본 정선 순찰, 란선 순찰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보면서 순찰의 어떤 그 현대화된 그런 모습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나올 거니까 잠시만요. 색깔을 비행합니다. 골목길과 CCTV 사각지대까지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형광등을 달았습니다. 순찰용 드론입니다. 드론에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밤에도 방범 순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나 범인 수색을 할 것 없는 카메라로 50m 높이에서 땅 위에 있는 사람의 표정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범순찰용 드론 10대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최초 현장 도착하는 게 거의 경찰이 되거든요. 거의 경찰이 되는데 경찰 부분은 여러 가지 특수장비의 제약이라든지 인간의 한계 이런 것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 시범 도입이긴 하지만 경찰에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울산 소방본부도 지난 2015년 2,400만 원짜리 중국산 드론 2대를 샀지만 지금까지 3번만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2대 모두 고장이 난 뒤 아직도 수리 중입니다. 실효성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늘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드론. 생활을 변화시키기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순찰. 요즘 첨단화되고 있는 거가 보여지죠. 예, 보시면 드론을 이용한 그 순찰들. 예, 사람들이 가기 어렵고 그리고 기동성 면에서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순찰 부분에도 드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 순찰 같이 최첨단도 있지만 기본 순찰 보시면 정선 순찰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보시면 순찰함을 이렇게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사인을 하는 형태의 순찰이 있었거든요. 구역과 시간이 정해진 이걸 정선 순찰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난선 순찰은 구역만 정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점 순찰, 중요 포스트만 가는 거죠. 그리고 구역 순찰. 뭐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순찰의 개념에 대해서는 325페이지에 좀 나와 있습니다. 기출 문제나 여러분 뭐 승진과 관련된 그런 문제로는 이 미국 순찰 효과 연구에 관한 요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 캔사스시 순찰이 있습니다. 순찰을 증가해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는다. 뭐 결과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뉴욕, 뉴욕 스테이트에 가시면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도보 순찰로 범죄 감소 없어도 여기 느낌이에요. 안전하다 느낌이다. 교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린트 도보 순찰이 있어요. 범죄가 증가해도 도보 순찰로 뭐래요? 안전하다 느낀답니다. 증가라는 말 나오면 어디다? 플린트시다. 이렇게 용어, 키워드로 암기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느낌 이런 말 나올 때 뉴욕과 플린트시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 질서 업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속사범의 단속이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뭐 풍속이 뭐예요? 선량한 풍속, 공소, 양속 이런 거죠. 뭐 지켜야 될 도덕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종류 보시면 단속 대상이에요. 그냥 일선 나가셨는데 단속 대상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게임 제공업. 예. 뭐예요?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무슨 뭐 바다 이야기나 요즘 게임장 코팅 진하게 돼가지고 성인들 앉아서 게임하는 데 있어요. 불법 게임 막 개조해가지고 그런 데 단속합니다. 비디오방 예, 우리 그리고 숙박은 뭘 가서 단속할까요? 미성년자 숙박하는지 혼숙하는지 뭐 이런 거 봅니다. 목욕장업, 퇴폐 음란 영업, 이 영업 마찬가지고요. 안마하고 뭐 음란행위만 하는 거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있고요. 뭐예요? 유흥 접객권을 고용하느냐 마느냐. 예. 요거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런 풍속사범의 준수사항은 뭐 간단히 얘기했지만 어떤 성매매 알선이랄지 빼빼 영업하죠 이런데 그다음에 음란행위랄지 문서 도화 이런 것도 음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게임 장업에서 뭐 해요? 사행행위가 뭐죠? 예, 운에 의해서 승부가 조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기계를 뭐 불법 변조하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 다 단속합니다. 그런데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장은 허가 간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시공구청이 되겠죠. 그리고 허가 간청은 행정처분한 후에 누구한테 알려줘요? 경찰서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업무를 할 때는 법령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법령 여기 나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단속할 때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은 몇 세 미만을 얘기하나요? 여기서는 18세 미만이에요. 언제부터 안 돼요? 오후 10시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출입 금지입니다. 아예. 그리고 접대분을 고용한 거나 누구예요? 노래방 도우미, 호객행위 금지입니다. 예전에 과천 주차장 통합살인 사건 났을 때 왜 어떻게 노래방 동의 불러달라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취소했어요. 거기서 노래방 업주가 목해서 죽였다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접대부 고용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